네. 네. 지금 선배님은 적응이 안 되시니까 우리 선배님 먼저, 예, 익숙하신 선배님 먼저 해주세요. 그때는 뭐 어제 저녁에 친구가 딸이 어디 다니냐 그래서 어디 다니더라? 순대대 경영학과 가서 아침 6시 반에 가요. 그래서 경영학과 나와서 할 게 뭐 있는데 이러는데 원하면 사업을 할 수 있게 도와줄 수도 있어. 그냥 이렇게 간단히 얘기했어요. 아무 생각 없었지만 근데 여기 보면 진짜 그러면 아이들한테 어떤 걸 해야 한다고 얘기하나 가끔 가다가 자꾸 딸이 무엇인가 질문할 때 너는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다시 재질문하거든요. 본인이 생각한 걸 선택하고 엄마가 옆에서 도와줄 수 있는 걸 도와줄게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도 뒤돌아서면 또 물어봐요. 근데 가끔 고마울 때도 있고 하는데 좀 아까 여기 그 요리사 셰프 얘기도 한 것처럼 정말 아프면서 남을 위해서 일하는 것보다는 내가 힘들어도 내가 좋아하는 걸 선택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 내가 무엇을 중요한 거가 좋아하는 것 강점 찾기가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지금도 열심히 저는 찾고 있는데 제 강점이 뭔지 잘 모르겠어서 아이들한테도 그걸 찾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를 해봐야 그 중에 내가 뭔가를 잘하는지 좋아하는지를 알 것 같아서 많이 초등학교, 중학교 때까지 다녀보라고 했었고 제가 데리고 다녔는데 어느 날 아들이 중학교 때 엄마 나는 이제 더 이상 가기 싫어 엄마가 갔으면 좋겠어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이제 제가 이제 캠프를 다녔어요. 네. 그리고 다른 데 교육도 가고 해서 저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니면서 한 번도 손을 들고 발표를 해본 적이 없던 학생이었거든요. 아, 선배님이요? 네. 아. 근데 그렇게 다른 데 캠프를 가고 교육을 받다 보니 그 사주 명리학 공부하던 친구가 저보고 강의를 해도 되겠어? 라고 얘기를 해서 저 심장이 터질 것 같아서 남 앞에서 얘기도 못하는데 무슨 말이에요? 했는데 근데 진짜 교육 봉사단에 수료를 하고 지금 초등학교, 중학교 이렇게 학교폭력 예방 강의 같은 것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말을 하는 걸 좋아했구나, 아이들에게 뭔가를 가르쳐 줄 때 행복하구나 라는 걸 느껴서 강점을 좀 찾은 것 같긴 한데 자신감이 좀 없어서 계속 배워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서도 여러 가지 사례가 나오는 걸 보면서 이 사람들은 강점을 잘 찾았구나. 저는 지금도 찾고 있는데 우리 자녀들도 각자의 강점을 좀 저는 욕심이라면 좀 빨리 잘 찾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서 조금 더 보태면 가끔 뭐를 하라고 했는데 하기 싫다 그럴 때 나를 위해서 하라고 했는지 정말 아이를 위해서 하라고 했는지를 고민을 할 때도 있어요. 그럴 때는 멈출 수가 있는데 그런 생각을 안 하면 무조건 해라고. 그러시는 것만 해도 대단하십니다. 다르게 하시네요. 10번이면은 10번 다 있진 않아요. 아니 그렇다 하더라도 그걸 한다는 자체가 저는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 책을 바로 일찍 샀어요. 일찍 샀는데 딱 제목을 보면서 학력 파괴자들, 아웃사이더들 이야기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냥 책상에 그냥 얹어놨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다른 일들을 계속하면서 뭐 비슷한 얘기겠구나 생각하고 사실은 안 봤어요. 안 봤는데 이 1리트를 앞두고 그래도 책은 읽고 이번에는 한번 가보긴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펼쳐서 보는데 제가 정말 이 뇌에서 사이다 터지는 그런 느낌을 너무 많이 받은 거예요. 왜냐면 내가 어려서부터 이렇게 받아온 이 생활 속에서 느껴온 것들, 학교는 제조 공장이야. 그 자신이 갖고 있는 것을 충분히 살려서 사는 게 그게 인생 아니야? 나는 그 인생을 좀 더 강점을 발견해서 살아야 되겠어라고
생각을 정말 20대부터 했었던 거거든요. 이런 얘기를 여기서 이렇게 계속 펼치는 걸 보니까 이 생각을 나만 한 게 아니라 정말 뛰어난 그 사람들이 야, 이런 생각을 갖고 이거를 자기 감정을 찾아서 갔구나. 이런 걸 보면서 야, 이거 좀 더 좀 이거를 나만 읽을 게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조카들한테도 이거는 권장을 해야 되겠구나. 왜냐면 그 조카들이 이 책에서 나온 것처럼 너는 졸업하고 뭐 할 거니? 그리고 네가 선택한 이 학과는 네가 정말 좋아서 한 거니? 그래서 이거를 열심히 배워서 너는 어떻게 쓸 거야? 이런 질문을 뭐 나름대로 이렇게 했는데 얘기한 것처럼 그냥 아빠밖에 안 계시거든요. 아빠가 여기 가라 그래서 간 거고 대학이 좋은 데 가라 그래서 그냥 여기 갈 수밖에 없었어. 학점이 이래서 여기로 갈 수밖에 없었어. 그리고 고민이긴 한데 사실은 자기도 모르겠다는 거지. 대학 졸업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거지. 그래서 하나이는 지금 졸업해서 직장을 다니고 하나이는 지금 이제 졸업반인데 그 졸업반인 애도 자기가 전공한 그거를 이렇게 활용을 해서 취직을 하려는 게 아니라 그냥 취직할 만한데 취직만 되면 가겠다라는 거야. 그리고 이미 취직한 그 아이도 그거 전혀 적성하고 상관없이 그냥 어쨌든 취직을 해야 돼라고 아주 그냥 이 집요한 생각을 갖고 이렇게 면접 보고 취업 준비하는 거 보면서 저기 내가 살고 있는 기성세대들이 저 아이를 저렇게 만들어놨구나 그런 생각을 정말 많이 했거든요. 근데 여기 나온 이 책들을 보니까 내 생각이 옳았어. 그런 거를 정말 지지받는 느낌 이런 생각을 많이 받았고 이 책을 제가 한 번은 더 읽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반드시 그 아이들한테 읽을 기회를 주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너무 좋은 책인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수환 선생님이나 준환 선생님이 말씀하셨듯이 되게 공감되는 부분이 많았거든요. 근데 그냥 언뜻 보기에는 아이들이 다 학교를 다니지 말라 그렇게라도 이렇게 착각이 될 정도로 이 내용이 좀 학교를 다니는 애들은 다 거의 무지하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그런 감정을 좀 받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 계신 분들 다 그렇지만 주입식 교육을 많이 받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배우지 못한 것을 아이들에게 지금 똑같은 패턴으로 교육을 시키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걸 보면서 이 책을 읽음으로써 과연 내가 애들한테 어떤 얘기를 해줘야 될까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거든요. 근데 지금 상황을 봐서는 이 책에 나온 내용들이 다 맞긴 하지만 애들이 지금껏 교육 받아온 상황에서 네가 뭘 하고 싶은지 물어보면 아이들이 요즘 제일 문제점이 그거더라고요.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꿈이 없다고를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 책은 본인들이 자기가 원하는 거 자기가 하고 싶은 거를 일찍이 찾았기 때문에 이런 선택을 할 수 있었지만 지금 현재 교육으로서 아이들 상태로 봤을 때는 뭘 하고 싶은지 꿈이 없기 때문에 학교를 그만두라고는 할 수 없는 상황인 거예요. 네가 꿈을 찾아서 할 수 있는 걸 해라 하고 싶지만 아이들이 진짜 꿈이 없이 그냥 가방만 메고 학교 갔다 오고 성적 받기 위해서 시험 잘 나오기 위해서 그런 것만을 쫓아서 지금 학교를 다니고 있는 추세잖아요. 그래서 내가 알지 못하니까 아이들한테도 얘기해 줄 수 없고 애들을 이렇게 케어해 줄 수 없다는 게 조금 좀 슬픈 현실인 것 같았고요. 그리고 그 캄과 좀 발음이 어렵게 네, 아프리카 순서입니다. 그 말이 좀 힘들긴 한데 여기 책 부분을 읽으면서 이 아이가 대체 어떤 아이일까 하면서 제가 유튜브를 찾아서 봤거든요. 근데 나왔는데 그 아이를 이렇게 그 유튜브 동영상을 보면서 진짜 이 아이가 정말 대단한 아이구나. 우리 같은 경우는 이렇게 현실적으로 우리나라는 되게 잘 사는 나라에 속하잖아요. 그런 거를 우리가 그냥 받아들이고 그런 걸 이용만 할 줄 알았지 우리가 뭘 개발한다거나 연구한다라고 생각을 안 해봤잖아요. 그거는 정말 극소수의 뭐 카이스트나 무슨 연구하는 사람들이 하고 우리는 이용만 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아이를 보면서 정말 대단한 아이구나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좀 느꼈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이 진짜 정말로 깊게 느낀 게 정말 열악한 상황에서 이런 생각을 하고 이런 걸 실천할 수 있었다라는 거를
보면서 아 진짜 용기가 감동적이었거든요. 예. 그러면서 아까도 선생님 또 아까 말씀하신 게 앞으로 대학이 마이크로 칼리지인가 그런 형태로 바뀐다고 했었잖아요. 근데 제가 요즘에 그 농업기술센터에서 수업을 하나 듣게 됐거든요. 근데 이제 첫 시간 입학식을 했는데 저 같은 경우도 이제 다 주입식 어디를 가든지 다 주입식 뭐 이렇게 들으면 그거 받고 뭐 중요한 부분 줄치고 막 그런 식으로 수업을 하다가 딱 갔는데 본인에 대해서 소개할 때도 우리 같은 경우는 되게 쑥스럽잖아요. 발표하는 것도 힘들고 그래서 어디 사는 누구입니다 그렇게 얘기할 줄 알았는데 이거는 자기가 무엇을 바라고 교육을 왔는지 앞으로 무엇을 할 건지에 대해서 한 2분 내로 발표를 하라고 하는데 그걸 생각하느라고 다른 사람 얘기를 못 듣기 때문에 솔직히 그런 거 익숙하지 않아서 그랬는데 또 문제점이 자율모임체를 결성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율모임체라는 게 내가 그 사람이랑 봤을 때 나와 맞는 사람을 찾아내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 얘기를 들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5명, 6명이 그룹을 만들어야 되는 건데 그러려면 그 사람 얘기도 또 깊숙이 들어야 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보다 보니까 이런 교육이 있다라는 거 자율모임체를 서로가 누가 정해주지 않은 자율적으로 모임을 구성해서 우리가 꾸려나가는 수업이라는 거에 대해서 저는 좀 많이 좀 어색하고 부담스러운 수업이 됐었거든요. 근데 앞으로 교육이 그렇게 된다면 정말로 자기가 머리에서 생각하지 않았던 부분을 쥐어짜내서라도 생각하는 기회가 될 수 있는 것 같아서 좀 어렵지만 그 교육을 앞으로 계속 참여할 생각이고요. 이 책을 보면서 많이 공감된 게 많았어요. 그래서 이게 단순히 학교를 그만두자는 게 아니라 아이들의 꿈을 찾아서 펼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어른들로서 아직 알지는 못하지만 그런 기회를 제공해 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저자분이 뒤에 얘기하시는데 요지는 학교를 당장 그만두라 이런 얘기는 아니거든요. 네. 그리고 여기 나오는 사람들이 자의로 그만둔 경우도 있는데 타의로 그만둔 경우도 있어요. 그렇죠. 네, 학교에서 잘려서 그만둔 경우도 있고. 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요지는 그건 같아요. 이제 호기심을 바탕으로 뭔가 해보려고 했었고 거기서 지지해주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게 그게 좀 핵심이고 그런 걸 저는 학교가 완전히 나쁘다고 하지 않아요. 네, 나쁘지 않습니다. 좋은 선생님 만나고 인간관계를 깨우쳐가는 게 좋아요. 그건 좋은데 평가 방식이 감점 방식이고 정답이 정해져 있는 방식이니까 이게 생각을 확장하는 그런 교육 시스템은 아니잖아요. 지금 현재로서는 수능이라는 제도의 큰 틀을 바라보고 지금 가는 거기 때문에 일본은 2021년인가 수능 제도를 없앤다고 했어요. 그래서 2014년 그때부터 작업을 해서 수능 제도를 없앤다고 했어요. 사고 방식은 대신 시험 어떻게 칠 거냐? 그 프랑스 바칼라리아인가 그런 방식으로 이런 거죠. 당신의 인생에서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런 질문을 주고 논술처럼 이렇게 막 쓰게 하는 거. A4, A6, A3 사이즈를 뭐 4장, 6장 이렇게 막 앞뒤로 막 빡빡하게 써요. 네. 저는 자신이 없어요. 그렇게 쓰는 거. 네. 네. 한 줄씩. 네. 강점 있는 사람. 아니요. 문과 이게 이제 우리 사고 방식 바꿔야 되는 게 문과라고 글을 잘 쓰고 이게 아닙니다. 이과도 글을 잘 써야 돼요. 글을 쓴다는 거는 자기 생각을 정리해서 밖으로 끄집어낸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우리가 다른 나라는 미국도 이과 문과 구분하지 않는데 우리는 구분해서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애들이 나중에 뭔가 선택할 때 제한적이에요. 그러니까 공대도 변호사가 될 수 있고 될 수 있는데 오히려 성공한 CEO 중에서 공대 출신도 꽤 많아요. 사람을 다루는 일인데.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이미 다 그게 있는데 개발이 덜 돼 있을 뿐이지. 그래서 이 저자분 얘기하시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자기가 호기심을 찾고 열정을 찾는 거에 에너지를 써라는 메시지를 좀 들려요. 그래서 혹시나 이 책을 주위에 추천하시면서 특히 청소년들한테는 자칫 오해를 할 수 있거든요. 학교를 그만두라는지. 그러니까 열정을 찾으라는 의미지. 예, 그리고 내가 뭘 관심 있어 하는지. 예, 그리고 그런 삶을 살면서 인생의 주인 사실 이 말을 해주셔야 돼요. 이게 혹시나. 근데 애들이 사춘기 때 잘못 읽으면 네, 그러니까. 이거 다 그만둔 사람들 많은데 그쵸. 왜 예.
나는 그만두면 안 돼라고 생각할 그렇게 수 있는 설정, 부분이 예. 있어서 맞아요. 좀 말씀드린 단서 정을 반드시 하셔야 돼요. 힘들지만 즐거워할 수 있는 일이 발견된다라면, 그리고 그게 학교 내의 교육 시스템이 충분하지 않다. 근데 지금 학교가 안 되면 다른 대안학교도 있잖아요. 그런 걸 해줄 수 있는 대학교. 그러니까 혼자 부딪히는 것보다 그래도 학교가 선생님이 지도해 주신 분 계시면 훨씬 낫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 네. 책에서 얘기하는 건 그 정규적인 교육이 아니더라도 네 길을 찾을 수 있다. 맞습니다. 그리고 이 정규 교육으로 잘 되는 사람이 있고, 그 교육이 아니더라도 나가서 그 지지해 줄 수 있는 이 부모의 역할, 이 책을 정확하게 제대로 읽으면 충분히 전달되는 메시지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내용은 그게 맞아 핵심이고 네. 근데 이제 사춘기 아이들이 잘못 읽으면 이해하지 못하고 읽으면 겉만 응. 읽고 근데 나는 그렇게 되면 그것도 괜찮다고 생각해. 왜냐면 잘못 읽어서 이거를 애들이 자기가 받아들인 거거든. 오판할 수 있고. 난 이렇게 해서 내 꿈을 찾을 거야 라고 하는 걸 이미 느낀 거잖아. 그것만으로도 나는 여기서 충분히 빼냈다고 그렇게 생각하거든. 긍정적으로 보시면 그런데요. 아이들이 그렇게 긍정적인 마인드가 아니라 그냥 그만두고 내 꿈을 찾고 싶어하고 그냥 그 구체적인 계획 없이 계획 없이 그만둔다면. 그거를 그렇게 한번 할 수도 해 있다라는 아이들한테 거지. 줄 필요가 있다라는 거지. 그 경험을 아이들한테는. 아니 그렇게 나는 되면 그건 난 아니 이걸 동물이라고 생각하는 그걸 권장하는 게 아니고, 만약에 아이가 그런 의사를 표현한다면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됐는지 충분히 들을 필요가 있고, 그리고 그 아이가 그 경험을 스스로 해봐야 된다라는 거지. 우리는 이 뭐 6년, 3년, 3년, 4년 이런 기간 동안 거기에 해당되는 규칙에 맞는 생활만을 주장하고 그래야 된다라고 생각했지만, 그게 아닌 경험도 해봐야, 우리 지금 40, 50이 돼서 뭐 새로운 길을 찾아서 얼마든지 가는 것처럼 그 아이 사실 시간 있거든. 얼마든지 다시 되돌아갈 그 힘이 있기 때문에 그때 해볼 필요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우리가 보기엔 잘못됐는데 그 잘못된 경험도 이 아이한테는 필요하다. 왜? 부모가 있고 안정적으로 네가 다시 되돌아올 때 잡아줄 수 있을 때 해보는 것도 정말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갖는 거죠. 그것도 있다면은 밀어주자라는 거지. 그것도 그렇게 정확하게 여기 그런 판단하지 것도 않다면. 나오잖아요. 선택과 그 뭐였죠? 그 다음에 집중. 네. 선택을 했으면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집중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요. 이 부모가 두려우니까 안 될 거라고 생각하고, 부모가 알고 있는 사회가 너를 지지해주지 못할 거라고 하는 데서 얘가 상처받고 자빠지고 넘어져서 못 일어날까 봐 걱정하는데, 넘어져 봐야 현실이니까. 넘어져 봐야 이게 이만큼 아프구나를 아는 거거든. 근데 그 경험을 전혀 못한 상태에서 어른이 돼버리면 자기 자식한테도 줄 수도 없지만 자기 스스로도 넘어졌을 때 감당할 수 없다라는 거지. 그리고 그때는 이미 부모도 힘이 없는 상태거든요. 그러니 부모가 힘이 있을 때 그 과정 속에서 이걸 가져야 된다라는 거지. 부모가 힘이 있을 때. 그랬을 때 좋은 부모가 되는 거 아닐까 싶습니다, 저는. 네. 그래서 아이들한테는 요거 나는 사고뭉치였습니다라는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여기 언급하진 않았지만 여기 151쪽 ADHD 나오지 않습니까? 네, 여기 토드 로즈 교수가 있는데 교육신경학을 이제 가르치시는 분이시고요. 이분은 네 여기 보시면 네 여기 이분이 49, 147. 여기 내용은 이제 평균의 함정에 대해서도 얘기 나와요. 이게 뭐 그 항공 그 신체를 디자인했는데, 아니 의자석을 디자인했는데 이 사람들의 평균 치수를 다 해서 4,000명의 신체 치수 평균을 내서 의자를 만들었어요. 근데 이 의자 이 평균에 맞는 사람이 4,000명 중에 몇 명일까 과연? 제 생각에는 빵명일 것 같아요. 여기도 빵이라고 나와요. 네, 제가 경험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이런 평가받고 있는 교육 시스템이 평균의 함정에 걸려 있거든요. 그리고 이분 로즈 교수님은 1학년 때 그 말썽쟁이로 찍혀갖고 그냥 문제아로 쭉 찍혔잖아요. 쭉 살면서 그 의사로부터 ADHD라는 진단을 받고, 그러니까 나온 게 잠시도 가만히 못 있고 충동적으로 움직이고, 그 뇌의 도파민 처리 방식이 문제라면서 이건 뭐 쉽게 흥미를 잃고 새로움 추가하고 뭐 이렇다라고 뭐 이렇게 안 좋게만 받고 꼴찌 중에 꼴찌였어요.
그랬던 사람이 19살에 아버지가 됐고, 예, 여자친구를 되게 빨리 했네요. 네. 했고, 그러면서 이제 먹여 살리려고 하다가 야간대학에 공부를 하게 되는데, 저는 여기서 그 심리학 교수인 그 줄렌 아버컨이라는 이 교수님이 참 이분이 이 사람을 살린 것 같아요. 이분이 이 한마디 하시잖아요. 저 책은 157페이지인데, 로즈가 과제를 제출하지 않으면 꾸중하는 대신에 로즈, 이건 너답지 않은 행동이야 단호하게 말하면서 그 순간 자기가 나다운 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정의를 하는 순간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뒤에 보시면 그 뭐 눈 오고 뭐 날씨 안 좋은 날 이렇게 가고 싶지 않을 때 로즈 교수님 너는 몇 페이지야? 149페이지. 149페이지요? 너답지 않은 행동이야. 네. 저 요즘 이것 때문에 많이 고민스러운데 나다운 네. 거. 저다운 게 요즘 사라지고 있어서. 그러니까 누군가가 믿어주고 지지해주는 한 사람이 있다라면 그 사람의 인생은 얼마든지 바뀔 수 있어요. 저는 독서 모임이 이게 나비 독서 모임 이런 형식이 많아져야 하는 이유가 선배님들을 참여하실 때 저희는 선배님들을 지지해드리잖아요. 저희는 지적이 없어요. 그리고 비교는 옆 사람하고 비교 금지입니다. 아니요. 네, 그냥 다만 자기 자신하고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 과거의 자기와 비교하고 미래의 자기 비교하면서 자기가 살고 싶은 삶에 대해 초점을 맞춰야 나답게 살아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 선배님들 여기 나오는 이 심리학 교수님처럼 저를 많이 지지해 주시는 분들이라서 감사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못 나누신 분도 계시지 않습니까? 선배님? 네. 그 학력 파괴자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 기존에 있는 것들을 갖다 많이 편집을 해놔가지고 뭐 이렇게 저는 이렇게 이런 책이 있었구나는 거 해가지고 아까 아도브스쿨 해가지고 학력 파괴자들 그런 부분들이 제목을 이렇게 뽑아서 그렇지 학교를 나간 사람들을 얘기를 갖다가 쭉 써놓은 부분들인데 하여튼 결론적으로 봐가지고 저는 여기서 두 가지 정도의 포인트로 얘기를 하면서 조금 아까 지금 우리 교수님이 얘기하는 것 같이 부모가 나에게 그리고 내가 누구에게 하는 두 가지 포인트로 해가지고 이거를 한 부분들이 맞고 그 좀 아까 그 149페이지 보면은 그 내용 맞습니다. 저는 애가 둘인데 애를 둘 다 홈스쿨링을 시켰어요. 중학교 때 하나는 이제 둘 다 이제 대학은 갔는데 굉장히 이제 뭐 이거는 제 결정도 좀 들어가지만 우리 와이프의 결정이 훨씬 많고 그래서 걱정도 많았고 사실 그 부분들인데 이 학교를 그런데 어저께 이제 이 책을 보면서 우리 집사람하고 내가 이 책을 내가 이제 이런 내용인지는 우리 집사람은 모르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하다가 그래도 우리가 결론적으로 봐가지고는 애들이 삐뚤어지지 않게 갔구나 하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들었고 너무 부럽다. 부인하고 그런 걸 의논할 수 있다니. 책 내용은. 네. 아니 이 내용을 넣은 게 아니라 내용에 대한 부분들을 그러니까요. 그걸 얘기해서 우리- 그 아들을 홈스쿨링 우리 집사람이 훨씬 책을 많이 쉽지 않아요. 홈스쿨링 하려면은 책을 굉장히 많이 그래서 내가 괜히 얘기를 못 꺼내요. 그냥 어디가나 뭐 다 알고 있으니까. 하여튼 우리 첫째한테도 이거는 부모가 자식한테지. 로즈 너답지 않아.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이제 그 무게를 감 있게 얘기하면 애들은 더 이상 얘기를 못 할 정도의 무게감 있는 얘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이 부분들은 조금 아까 또 얘기한 부분 같이 이 부모가 나에 대한 부분을 믿음이 여기서는 베이스가 분명히까지 부모 아니면 내 주위에 선생님이라든지 아니면 누군가를 갖다가 분명한 건 자기를 믿어준 사람이 한 사람씩 꼭 있었어요. 그런 사람이 꼭 필요하고 두 번째는 이제 내가 누구에게 하는 부분들은 저는 여기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뒤에 계속 나오는데 이제 그 174페이지 보면은 아까도 잠깐 얘기했는데 이제 이 나는 누구인가라는 부분들을 얘기한 첫 번째
자신의 주인으로 산다는 것은 중냐 쭉 해가지고 삶의 궁극적인 동력은 결국 나를 포함해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치면 어떤 것에도 도전하기를 주저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것이 때로는 거칠어 보일 수 있겠으나 나의 주체성, 나의 존재성, 나의 존엄을 침해하는 것에는 거침없이 저항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나를 표현하는 방법 중에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우리가 대부분들은 아무 얘기도 못하는, 똑같은 아까도 지금 그 부분들을 얘기하셨는데 그거를 그렇게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토다지 말아라, 질문하지 말아라, 답은 한계다, 이런 부분도 계속했기 때문에 주저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좀 아까도 답들을 계속 얘기해서 좀 공감되는 부분들이 많은데 나의 강점을 찾아야 되는 부분들이 많은데 나의 강점을 내가 누구에 대한 강점을 찾기 위해서는 저는 이제 스티브 잡스 뭐 아이폰인가 뭐 해가지고 뭐 잡스를 그냥 그 자서전이나 평전 같은 건 뭐 따로 보지는 않았지만 여기서 이제 보고선 이분이 이제 잡스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간략하게 잘 뽑아 놓으신 것 같아요. 정선주 씨가 그런 거 잘 뽑아가지고 이런 부분은 알고는 있었지만은 물론 그 잡스의 부인 파웰이라는 분이 이렇게 해가지고 잡스가 첫사랑을 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그렇지만은 파웰이 나중에 배신을 했어요. 결국은 배신을 했지만은 이게 이제 가면서 이게 잡스가 굉장히 논리적이면서 이 시크한 사람이라서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에서 자기 부인하고 결혼하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자기한테 이제 그 부분들을 그녀와 만날 것이냐 아니면 그냥 갈 것이냐, 그냥 만나겠다 해가지고 결혼까지 쭉 하고서 그렇게 산 부분들인데 이런 부분들을 질문에 대한 부분들은 자기 강점을 찾는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 그리고 여기면은 애플이 점프를 하기 위해서는 마케팅 부분에 굉장히 지금 힘들었었어. 사실 기술력은 있었는데 애플이 이제 쫓겨나서 이제 다시 이제 잡스가 와가지고 이분들한테 돼가지고 이제 이 스컬리라는 사람이 이 사람은 이제 마케팅 쪽에 이제 그 책임자로 해가지고 하려고 그랬는데 안 온다고 그랬는데 이 사람이 지금 어디서 하냐면은 그 펩시 있었나? 예, 펩시 쪽에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한테 질문한 게 이거예요. 평생 설탕물만 파시겠습니까? 아니면은 나와 함께 세상을 바꿀 기회를 잡으시겠습니까? 그러고 나가지고 이제는 그 부분들을 갖다가 자기가 딱 억셉트를 했는데 이런 이제 질문들에 자기에 대한 본연의 질문이 굉장히 필요한 부분들. 아니면 여기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가지고 굉장히 잡고 지금 이제 우리는 이제 김 대표님하고 이제 사업 쪽에 작은 문제가 전혀 없다면 지금 당장에 무엇을 하겠습니다. 이런 뭐 애플을 처음 와가지고 그걸 모아놓고선 그런 질문 자체나 그런 것들은 굉장히 이래가지고 애플이라는 부분들이 이렇게 했구나.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와닿고 하여튼 요 부분들에 있어가지고 이제 잡스 쪽에서 이끄는 자와 따라가는 자를 구분하는 것이 바로 혁신이다. 이런 부분들도 정말 그런 부분들이 공감이 되는 부분들이고 최종적으로 이제 나는 대답하는 사람이 될 것인가 질문하는 사람이 될 것인가 이런 부분에 그리고 질문의 어떤 힘에 대한 부분들의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정말 내 자신의 질문을 갖다가 잘 해봐야겠다는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그래서 어제도 이제 이건 뭐 전에부터 뭐 잡스에 뭐 한마디 해가지고 많이 나오잖아요. 뭐 그걸 보고 오늘이 뭐 진정으로 뭐 마지막 날이냐 어쩌냐 이런 부분들은 많이 나오는데 어제는 진짜 한번 거울을 보고 이게 진짜 마지막 날이라는 그런 실감을 갖고서 한번 해보면은 정말 좀 느낌이 좀 틀려지더라고요. 틀려지고 아까 찾으시던 그런 본인의 강점을 찾는 부분들에서도 좋은 답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자신의 강점이라는 부분들은 멀지 않아요. 진짜 멀리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이렇게 편안하게 와가지고 있는 부분들 이렇게 지금 얘기하시는 부분들이 제가 보기엔 다 강점들이에요. 이런 부분들 한마디 한마디 한다는 자체가 강점이고 훌륭한 점이기 때문에 그 점만 잘 살려도 애들한테도 그런 부분들만 잘 심어줘도 그냥 좀 애들이 잘 클 수 있고 훌륭하게 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렇다는 건 아니고 저도 그러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자기 얘기하시면 돼요. 네. 다 좋은데 사회에 그러지 않은 사람들 속에서 다칠 때가 가장 힘들더라고요. 이거를 듣고 일어서면은요 그 주위에서 하는 얘기는 그냥 흘려 들을 수 있어요. 그거를
그걸 다져지지 않았기 때문에 아까 그래서 우리 애한테는 계속하는 이런 부분들은 야 태훈아 너답지 않다 하는 부분들하고 그리고 좀 두 번째로 그냥 그 나이키 광고랑 똑같아. just do it 해 그냥 지금 해 그냥 하면 돼. 하면 엎어지면 아 이게 잘못됐구나. 그러면 바꾸면 되는 거고 좀 더 세게 덮어지면은 물론 그게 세고에 자빠져가지고 치명적이 될 수 있지만은 그쵸? 그때는 아빠가 있지 않냐. 일단 이러면 되니까 서라. 그 여기 이거였나? 제가 지금 헷갈리는데 아이에게 철학이 필요하다 뭐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 이제 내용 요지는 뭐냐면 자기가 어떤 존재로 살 건지에 대해서 사고하는 게 이제 철학이라고 표현한다면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사춘기가 없는 이유 중에 하나는 어릴 때부터 자기가 어떠한 존재인지 종교적인 그 안에서의 유대인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 건지 그에 대해서 주입식으로 교육한 게 아니에요. 한 게 아니고 정기적으로 일단 아버지가 퇴근하면 저녁에 30분 정도는 아버지랑 같이 이런 얘기를 나눠요. 우화 같은 거를 가지고 얘기 나누면서 이런 삶의 관점을 다양하게 보는 훈련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가다가 제가 표현을 그렇지만 침을 뱉었어. 자, 이런 상황에서 다른 사람들이 보고 뭐라고 얘기할까? 더럽네. 왜 저 사람 예의가 없네? 네. 대표님 뭐라고 얘기하시겠어요? 그렇죠. 예의 나오죠. 네. 신 선배님 뭐라고 얘기하시겠습니까? 그렇죠. 네. 근데 저는 살에 걸려서 죽을 똥살똥해서 침을 뱉을 수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관점에 대해서 관점을 열어주는 그런 교육을 하는 거예요. 교육이 아니라 다른 상황을 자꾸 이제 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유명한 얘기가 저거잖아요. 지하철에 가고 있는데 애 아빠로 보이는 사람은 뭐 포절로 자고 있고 애는 막 뛰어다니고 막 지하철 뛰어다니고 있고 어른 사람들이 자전거 겨울 때 어떻게 시키길래 저렇게 저기 하냐. 그래서 가서 딱 한마디 하려고 딱 하니까 남들 하는 말이 오늘 아내를 묻고 왔다. 그 순간 지하철이 일순간 조용해졌어요. 아이는 너무 어리기 때문에 엄마가 죽은지도 모르고 그냥 뛰어다니고 있고 남편을 어찌할 줄 몰라서 그냥 혼이 나간 거죠. 같은 상황에서 다르게 볼 수 있는 거에 대해서 아이에게 계속 질문하고 다르게 보게 만드는 훈련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상황에 대해서 정답이 없다라고 늘 이제 가르치는 거죠. 그런 다양한 관점을 가르쳐 주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 다른 사람이 나에게 무슨 어떤 오해를 이렇게 하더라도 그냥 여러 관점 중에 하나일 뿐일 거라고 생각하게 될 거라고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래서 독서 모임이 필요한 거는 한 문장을 읽고 내가 보는 관점도 있지만 선배님들 관점 아까 책 청소년 읽으면 큰일 난다는 관점도 있지만 괜찮아 뭐 그것도 뭐 자빠져 보여도 괜찮지 뭐 이런 관점처럼 이렇게 하나에 대해서 다양한 관점이 생기면 남이 나에 대해서 보는 시선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민감하게 반응이 덜 되거든요. 아이들한테 필요한 것도 저는 그런 관점이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옆에 있는 친구의 관점이 100%인 줄 알고 또 부모님의 관점이 100%인 줄 알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고 볼 수 있다라는 거를 그러니까 그러지만 내 존재라는 것 자체는 바뀌지 않으니까 내가 살아가고 싶은 모습대로 자기가 선택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거 과정이잖아요. 그런 훈련이 되면은 옆에서 뭐라 그래도 덜 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이렇게 다양한 책을 계속 보다 보면은 다양한 관점을 보면서 내 관점도 확인하게 되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보는 세상만 얘기할 게 아니라 내가 아이한테 줄 수 있는 것만 볼 게 아니라 나는 세상을 어떻게 보고 있고 나는 어떤 위치에 있는지 그거부터 체크하는 게 나는 옳다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분명하게 서 있으면 아이가 어떻게 행동을 하든 사실 두렵지 않거든요. 근데 내가 주관이 없기 때문에 정체성이나 이런 부분에서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강력하게 이야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 흔들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이한테 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볼 때 우선 이 책을 보거나 어떤 감동을 느끼거나 이랬을 때 그거가 나한테 주는 메시지가 뭔지 나 입장에서 해석하고
바라보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하거든요. 저는 그래요. 네. 자, 또 선배부터 네. 저는 4살 아기 엄마인데 여자 아기 엄마인데 저도 이걸 읽고 나는 정말 격려를 해줄 수 있고 또 아기가 좋아하는 것들을 뒷받침 잘해줄 수 있는 엄마가 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먼저 했었고 물론 제 인생에 대한 생각도 했지만 그러면서 우리 남편은 아기를 홈스쿨링을 하고 싶어 해요. 근데 저는 사실 두렵거든요. 그게 제가 그만큼 능력이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에 차라리 전문적으로 교육받은 교사한테 맡기는 게 좀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그래 홈스쿨링 좋지. 마음은 네 마음은 이해 이런 쪽이긴 해요. 그리고 남편도 그런 것 같았는데 남편은 되게 정규 제도를 받아왔지만 그래서 생각을 많이 잃은 것 같아. 자기가 질문하는 거 좋아하고 반박하는 것도 좋아하고 다르게 생각하는 것도 좋아하는 사람인데 너무 길들여지다 보니까 어떨 때는 자기 말을 안 하고 책에서 읽었던 말, 누구한테 들었던 말 이게 답이냐 말을 할 때가 있어. 그러면 아니 말고 오빠 생각 좀 말해봐 라고 하면 그때 멈추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맞아. 그래서 참 그러니까 자기가 교육의 폐해를 아니까 홈스쿨링을 하자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그 배경들도 느끼고 저 또한 전 되게 질문이 많았어요. 너무너무 많았고 했는데 저희 엄마 아빠가 사는데 너무 바쁘셔가지고 제가 질문을 어느 날 막 하고 있는데 시끄러워 좀 조용히 해 이러는 거예요. 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제가 사춘기 막 들어온 때였거든요. 중2 때여서 그리고 저는 과학적인 그런 부분들 그런 원리들 이런 부분이 너무 궁금해가지고 그랬는데 그 엄마가 받아줄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시는데도 바쁘고 그러다 보니 그리고 아빠는 책 읽는 걸 되게 좋아하셨는데 불구하고 저희들한테 책을 안 주셨어요. 왜? 엄마가 동화책 그 전집하고 막 있잖아요. 그걸 하루는 이렇게 사오셨는데 아빠가 다 돌리셨어요. 이런 걸 왜 익히냐고 막 이렇게. 그러니까 그만큼 좀 차단이 많이 됐었고 저는 과학적으로도 되게 호기심이 많아서 나는 나중에 크면 물에 대해서 연구를 할 거야. 아니 뭐 이런 게 있었는데 그래서 과학책 그 잡지 같은 경우도 도서 그 학교 마치고 그 서점을 살짝 들으면 그때 보고 그냥 살짝 가고 그 정도였고 또 중학 6학년 때부터 입시학원을 보냈어요. 집에 12시 들어오는 거예요. 중1 때부터. 그래서 스카이가 여기 있네. 그때부터 아예 사라진 거예요. 이게 생각하는 질문하는 것도 그냥 너무 학교는 재미없고 그런데 그냥 따라가기만 해야 되고 뭐 대학도 그런 식으로 갔었고 그러다 보니까 막 그래 사실은 그럴 필요가 없었는데 저도 스티브 잡스 그 연설문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막 조금 힘들고 할 때마다 그 연설문을 계속 듣기도 하거든요. 막 운동하면서. 그래서 이걸 보면서 그래 결국은 학력이라는 게 서울대 뭐 이런 게 아니라 열정인데 내 학력은 열정이다. 차라리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다면 좋을 텐데 그렇게 하면서 저도 나중에 아기가 나중에 커서 지금부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아기가 뭘 좋아하지? 너무 어린데도 모르겠지만 우리 아기는 뭘 좋아하지? 생각해보니까 아직 뭐가 없는 것 같아. 뚜렷이 너무 어려서 그럴지도 모르겠지만 나중에 나는 아기가 뭔가를 좋아할 수 있게끔 경험을 많이 해주고 그리고 얘가 뭔가를 좋아한다 하면 정말 지원도 많이 해주고 나중에 얘가 학교를 다니다 엄마 나 학교 그만둘래요. 저 이거 너무너무 좋아서 하고 싶어요. 그때 학교 그래 그만둬보자 라고 말할 수 있을까? 그렇게 결정하는데 나름 참고가 될 수 있는 좋은 책인 것 같아요. 이거. 그래서 저는 참 좋았던 책인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저는 이 책을 보면서 지난주에 같이 여기 수환쌤이랑 증인이라는 영화를 봤거든요. 네. 그걸 보면서 또 이게 딱 스쳐 지나가는 게 다 보는 관점이 틀리고 해석하는 방향이 틀린데 그 내용을 영화대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장애인 우리가 속히 말하는 장애인이에요. 장애인인데 이제 일반 학교를 다니게 됐거든요. 근데 그 여자아이가
이렇게 살인되는 현장을 보면서 자기는 그 여자가 그 사람을 죽였다라고 주장하는 데 있어서 다른 사람들은 그 행동만 보고 그 여자가 자기가 안 죽였다는 그런 상황을 설명을 했어요. 그랬는데 이 장애인은 정말로 죽였다, 살인자라고 증언을 했거든요. 근데 그 말을 단지 그 아이가 장애인이라는 것 때문에 신임을 하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결국에는 그게 살인자라는 거를 밝히게 된 이유가 이제 그 아이만 가질 수 있었던 특별한 능력이 있었던 거예요. 자기가 이렇게 장애나 그런 게 있었던 부분이 아니라 그럼으로 해서 자기가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 사람들은 그 부분을 보질 못하고 그냥 일반인들이 볼 수 있는 관점에서 보다 보니까 그 아이를 해석하지 못했는데 그걸 결국에 나중에 찾아냈거든요. 그런 걸 보면서 이 책에서도 HADD 그 학생들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우리가 보는 관점을 되게 넓혀야 되는데 제한적인 걸 그런 삶 속에서 살고 있구나라는 걸 또 느끼게 되는 계기가 되었고, 이 독서 모임이라는 게 또 한 번 느끼게 된 이유가 책을 열심히 안 읽고 올 때도 있지만 그래도 나와서 보는 게 항상 우리가 책을 편식을 하고 살았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읽고 싶은 책만 읽었기 때문에 이런 거를 접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계속 오면서 건강에 대해서도 하고 이렇게 또 다른 분야에 대해서도 이렇게 접하다 보니까 독서 모임이라는 게 정말 좋구나는 걸 다시 한번 느끼게 됐고, 다른 분들의 생각을 들으면서 참 잘했구나, 내가 읽고 오지 않은 날이나 읽고 온 날이나 좀 저한테 도움이 되는 모임인 것 같아서 좀 좋더라고요. 그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지금 적용 포인트를 한 가지 정도는 찾으셨으면 좋겠어요. 내 삶에서 하나 요거 하나 해보겠다. 그냥 요건 조금 바로 와닿는 부분들이 적기 때문에 일단은 아이디어 차원에서 요 내용을 가지고 나는 이걸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걸 그냥 막 던져보는 시간 할게요. 뭐 그거 안 되고 뭐가 없고 그냥 한번 던지는 거예요. 이렇게. 제가 먼저 할게요. 네, 선배님. 저는 이거 하고 던지고 저는 가야 되거든요. 사진 찍고 가셔야 돼요. 네네. 책을 던지셔야겠네. 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유명하다면 유명하고 굉장히 자극적인 이 사람들이 해왔던 것들을 보면서 나도 똑같이 이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을 그렇게 살아왔는데 이 사람들은 성공했고 나는 남들이 얘기하는 성공이라는 그 라인에 들어서지 못한 이유는 뭘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읽고 얘기하다 보니까 나는 내가 옳다고 믿는 것을 주장하거나 그것을 내놓고 자랑스럽게 당당하게 하지를 못했구나, 용기가 없었구나 라는 것을 아주 좀 뼈저리게 지금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그동안도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충분히 용기 있고 자신감 있게 뭔가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는 들었지만 그게 그냥 일반 라인에서 그랬던 거고, 내가 그 원하는 것을 갖기 위해서는 좀 더 큰 용기, 좀 더 확고한 행동, 그런 것들이 도전하는 차원에서의 용기가 필요하구나라고 느껴져서 이거를 이제 끝나고 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움직여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아주 절실하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또 표현을 하자면 내가 어렵다고 느낀 그것을 도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번에 만날 땐 어떤 도전을 했는지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말하셔야 돼요. 공개 선언 사진 찍고 갈게요 일단. 네. 사진 찍고 갈게요. 네, 초상권 주신 분들 오늘 가려주세요. 네. 책 잠깐만. 네, 책 꺼내주세요. 네, 기다리겠습니다. 집어넣으셨어. 네. 마음이 급하셨어요. 네. 자, 제가 다음 성 하면 나비 할게요. 다음 성 나비. 네, 맞습니다. 그러면 시간 조금 있으시죠? 지금 각자 어떤 포인트로 조선 선배님은 말하는 용기, 그러니까 자기가 꿈꾸는 거에 대해서 공개 선언처럼 이렇게 말하는 용기도 해보시는 용기를 이야기해 주셨고, 또 혹시 다른 분 자기한테 적용하실 거? 저는 제일 마지막에 사색 부분이 나오잖아요. 이렇게까지 사람들이 자기가 사랑하는 거, 열정을 갖고자 하는 것들을 찾았던 건 사색하는 그 시간이 있었기 때문이다.
생각해보면 저도 계속 일하고 책 읽는 걸 너무 좋아해가지고 새벽에 일어나면 일주일에 최소 2권을 읽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그냥 요즘에는 지식 습득 위주로 읽어서 그런지 몰라도 이런 사색 시간이 별로 안 가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색 시간을 가져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색은 어떤 식으로? 책을 일주일에 한 권만 읽거나 2주에 한 권만 읽고 나머지는 일기를 쓴다든지 네네. 뭐 이런 식으로. 네, 좋습니다. 글을 쓰시는 게 제일 좋고요. 아니면 본인이 녹음을 해보세요. 말하시는 거 그대로. 그러시고 다시 듣는 거. 네, 그리고 그 느낌을 한번 다시 글로 써보시면 되게 느낌이 좀 새로우실 거예요. 뭐 그대로 타이핑해서 상하고 말했던 것들. 네. 그럼 그냥 보여주시는 걸로 한번 해보는데, 네. 저 진규 선배님 있으신가요? 뭘 던지는데? 먼저 하시죠. 저는 아까 나다움에 대한 얘기 잠깐 나왔는데 지난주에 그 어떤 단체에서 인감증명을 떼오라는데 그 명단이 20명이 그 회원이 그만두기로 한 사람도 들어가 있고 그 사무장님은 안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명단은 누가 이렇게 한 건가요? 그랬더니 본회에서 뭐 약간 랜덤식으로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인간같이 중요한 거를 어떻게 랜덤으로 하는 거에 할 수가 있느냐. 저는 이게 사무장님을 도와드리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이거에 협조하고 싶은 마음은 생기지 않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다른 선배님들 이렇게 일요일날 이제 봉사를 가서 말씀을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그랬더니 내용을 몰랐는데 그렇게 굳이 얘기하는 건 참 보기보단 까칠하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이 다른 걸 얘기하면 까칠한 건가요? 오랜만에 까칠하다는 소리 또 듣네요. 그게 역시 나다운 거구나. 근데 순간 기분이 나쁘긴 했는데 이럴 때 부딪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그냥 협조해주지 되지도 않을 거 뭘 얘기를 해라고 하는데 정말 계란으로 바위를 쳐도 저는 일단 나는 생각이 그래요라고 얘기를 하는 거. 사회 그 어디 공동체든지 그럴 때마다 왜 나만 그렇게 생각하지? 왜 다른 사람들은 아무 말 안 하지? 이렇게 생각해서 제가 이걸 계속 좀 지쳐가는데 어떻게 계속 순응하고 적응하면서 살아야 할까? 나다움을 계속 지켜야 될까 했는데 계속 내 나다움을 지켜가고 열심히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관련 책을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대화법 중에서 그 사람한테 내 의사를 이게 좀 약간 완곡하게 표현했죠. 그렇죠? 근데 훈련이 되게 필요한 거고 그리고 네 분명히 말투가 그래서 그렇게 까칠하구나를 들었나 같은 내용인데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방법에 문제가 있냐라는 고민을 많이 하기도 해요. 추천드리는 거는 요즘은 그 녹음기가 참 많이 발달돼 있어요. 그래서 24시간 녹음기를 하나 사오신 한 사오만 하면 사용하거든요. 녹음해서 들어보고 아까 말씀하실 때 그 말씀하시는 방법이 본인은 그게 당연하다고 녹음했을 때 그 말이 당연하다고 느낄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이 볼 때는 그 말이 좀 거북할 수 있지만 본인이 이렇게 얘기를 한 걸 녹음해서 들었다? 근데 그 말투 자체가 이건 당연한 내용인데 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일단은 그 전에는 들어보시는 걸 먼저 해보세요. 해보시면 느낌이 어떤지 아실 거예요. 네. 또 정희 선배. 저요? 저도 정말 뭘 던지니까. 읽기 녹음하기 이 정도 같이 다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네, 그렇죠. 저 같은 경우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저도 항상 이렇게 바쁘게 살고 맨날 지쳐있고 힘들고 막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막 그런 생활이 반복되면서 내가 뭘 했는지 어제 뭘 했는지 한참 생각한 후에 대답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항상 생각하기를 오늘은 내가 뭘 했는지 메모를 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항상 하는데 또 지나치고 미뤄지다 보니까 계속 메모를 못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정신없이 살지 말고 항상 메모를 하자. 그거는 머릿속에 있지만 실천을 못하는 것 같아서 앞으로 저도 이제 실천하면서 살아볼까 합니다. 메모하기. 녹음 먼저 들어보게 하셔야 녹음하는 거는 좀 나중에 생각해볼게요. 네, 좋습니다. 네, 지금 선배님. 저는 뭐 아까 계속 얘기한 부분들인데
이 하루에 있어가지고 오늘이 진짜 마지막 날이면 뭐 어떤 부분들을 갖다가 할 건지를 갖다가 뭐이 저녁 때 해가지고 사실 그 강점 찾기는 그 피터 드러커 교수님의 그 강점 찾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좀 읽어보시면은 좀 도움이 될 것 같고, 하여튼 그런 부분에서 저도 이렇게 작성을 해가지고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제 지속적으로 자주 이렇게 계속적으로 안 되더라고요. 계속적으로 안 돼서 이제 요즘에는 이제 원래는 하루에 하나씩 이렇게 좀 하려고 그랬는데 안 돼가지고 요즘에는 한 3, 4일에 한번 묶어서 하는데 그것도 이제 요즘에 좀 너무 띄엄띄엄 가가지고 그런데 하여튼 매일매일 그 자성 이런 것도 방법이더라고요. 아침에 어떤 일기하고 저녁 일기가 내용이 좀 틀려지거든요. 피테드 교수님도 그렇게 또 그런 것도 제안하는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아침에 일기하고 저녁 일기를 갖다가 좀 따로따로 써놓으면은 아침에 일기 같은 경우는 이제 아침에 일기에는 이런 내용들 그러니까 저녁 일기는 좀 반성에 좀 일기들은 내가 오늘 일을 갖다 이렇게 어떻게 했냐 이런 부분들을 좀 던지는 거지 참. 네, 본인 적용하실 거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거를 좀 계속 좀 해보겠습니다. 계속 해봐가지고. 네, 예를 들어서 다음 주에는 아침 일기, 저녁 일기 2개만 한번 얘기해 주시면 네네. 하나라도 해보는 게 포커스이기 때문에 네, 하나라도 해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저녁 일기에서 질문은 그거예요. 저녁에서는 오늘 가장 훌륭한 일은 뭐였냐, 원더풀 그러니까 오늘의 가장 원더풀한 일은 무엇이었냐는 그 생각을 하면은 여러 가지가 생각이 나실 거예요. 그 부분들은 응용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자, 좀 자세히 확인했고, 네, 자, 1분만 더 쓸게요. 네, 자, 신인 선배님이 이쪽으로 좀 와주시겠어요, 선배님? 이쪽으로. 네. 그리고 정희 선배님하고 지금 선배님이 좀 가까이 좀 해주시고. 사진 찍으셨나요? 아니요, 그거 아니고요. 네, 둘이, 네네, 두 분이서 오늘 본인 얘기 말고요. 예, 들깨접하는 시간 가질게요. 전체 내용도 좋고요. 이 선배님이 이렇게 얘기했던 내용들 앞에 있는 선배님이 얘기 안 해도 상관없어요. 이미 간 주선 선배님 얘기도 상관없고 그래서 이 선배님이 이런 얘기 하셨는데 그 내용 가운데서 이런 것이 좀 깨달아졌다. 그런 얘기.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제가 또 생각해 봐야겠다. 이런 질문이 떠올랐다. 괜찮습니다. 네. 5분 드릴게요, 서로. 네. 1대1. 아, 이렇게? 1대1. 이거 어색한데요? 네. 많이 어색한데요? AB 짝꿍 해가지고 아까 짝꿍. 물어보려고 그랬어요. 그 농업기술 센터. 자, 지금은 나중에 물어보시고요. 책에 대해서만 얘기해 주세요. 그건 책의 네. 내용이에요? 네. 그 농업기술 센터에서 책의 지금 하고 내용이? 계시는 건가요? 네. 그러면 적용할 거. 그거를 깬 거. 지금 하고 일부러 적용할 이렇게 들으시는 그거는 이제 제가 농업이다 보니까 농업기술센터에서 그거를 근데 방금 이수를 말씀하신 해서 다른 사대 과목에 과목에 합격을 한 했는데 네. 그걸 포기하고 가끔 이쪽으로 옮겼거든요. 제가 근데 이 주기적으로 퀄리티가 더 하는 것 좋아서 같아요. 그 프로그램이 더 좋은 것 같아서 나한테 지금 되게 뒷부분은 좀 됐거든요. 해봤는데 생각해서